김경수 드루킹 유죄 법정 구속 판결 선고 내용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전부 낭독하겠습니다. 제2018 고합 823 컴퓨터 등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우선 소송 관계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수 씨 일어나 주시고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님 등 찬석하셨고요. 특검 측에서는 박상웅 특검보 등 출석하셨고요.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을 선고하고 재판부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착석하신 상태에서 판결 설명을 하고 판결 주문을 선고할 때는 기립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동원 등과, 김동원이 드루킹입니다. 그냥 김동원으로 읽겠습니다. 김동원 등과 공모에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는 내용, 아울러 그와 같은 혐의에 관련해 지방선거, 선거운동 관련해서 샌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컴퓨터 등 업무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김동원이나 경공모 회원 측 선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킹크랩을 이용한 조작 알지 못했고 지시나 승인 안 했으니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부수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러한 범죄 구성 요건 안 된다는 법리적 부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청석에서 판결 선고 관련해서 재판부 허락 없이 녹음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항상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후에 혹시라도 추가적 적발이 있거나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치 등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특별히 유념해 선고 결과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동원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작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또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시기에는 후보자 등이 특정되지도 않아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샌다이 총영사 임명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으며 한편으로는 그런 인사추천은 대상자인 도두형 등의 능력을 고려해서 단순히 추천을 해준 것이지 직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 제공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서 결과적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어. 지금까지 읽은 것은 김경수 측 변호인, 김경수 측이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과 변호인 등에 대해서 의해서 증거 제출과 반박 또 증인신문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를 통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거쳤습니다.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저도 경험해봤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고하기 전에 이렇게 주문 읽어 나갈 때까지는 이렇게 그 상황 설명, 앞뒤 배경 설명을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객관적인 증거, 예컨대 피고인과 김동원 간의 텔레그램 내지 시그널 메시지나 또 김동원 드루킹이죠. 경공모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컴퓨터 전산 로그 내역 등 객관적 자료들이 제출돼 있고 증거 없다고 한 사람 누구예요? 객관적 자료들이 제출돼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다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거도 있고 진술도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거 무지무지하게 많고 재판부로서는 가급적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인정 여부 심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진술 등이 그에 부합하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증거를 먼저 보고 그
증거에 정언이 이 증거와 맞는지를 보면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언도 모두 검토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 이 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심리가 됐던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서 킹크랩 프로그램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받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2016년 11월 9일이면은 탄핵 때예요. 탄핵 전국이에요.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양쪽 촛불 태극기 막 불붙은 때 그때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또는 탄핵 그 당시 그 탄핵 여론조차도 얘들이 다 작업한 겁니다. 지금 법정 판결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겠다. 좀 봅시다. 우선 2016년 11월 9일 저녁 무렵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고 경공모를 소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11월 9일 저녁 무렵에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고 경공모에 관한 소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다는 것은 피고인 김경수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 가지고 삽질하면 안 되죠. 그와 관련해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킹크랩 관련 네이버 등에 대한 접속 로고 내역 자료와 그 로고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재현한 동영상 등 여러 객관적 증거들을 보면 당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과 관련해 이를 개발한 우경민이 2016년 11월 9일 20시 7분경부터 20시 23분경 사이에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창에 접속해서 해당 뉴스에 클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댓글, 공감 등에 대한 걸 누르는 동작을 반복하고 그것이 여러 개의 아이디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봅시다. 그 시간대에 김경수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김경수도 인정했고 그 시간대에 네이버의 로고 기록에 딱 나왔다는 겁니다.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업 내역이 네이버 로고 기록에 나와 있다. 김경수가 거기 있었고 네이버 로고 기록에 나와 있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합니까? 그러고도 김경수가 증거 없다. 이건 납득하기도 힘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내용은 이후 말씀드릴 여러 전후관계에 비추어보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 등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가 거기 있었고 그때 네이버 로고 기록이 있고 김경수가 거기 갔다는 사실도 인정했고 법정에서 인정했고 그 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행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판사 아니래도 저라도 그런 판단이 있었겠네요. 이 부분 관련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방문한 시점에 확정된 건 몇 차례 혼선이 거쳐진 다음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부터 김동원, 드루킹,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진술도 나왔고 이게 재판하는 게 증거가 있고 그 진술을 봅니다. 증거가 있고 진술을 보는 겁니다. 그 진술을 보는 게 드루킹 김동원과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김경수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로고 내역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까지 확정해서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진술이라 그런 진술 내역과 로그 내역을 보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무슨 말이냐?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이 몇 월 며칠 며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신빙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드루킹 김동원과 우경민 등이 거기에 사전에 진술을 했고 네이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딱 거기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게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미친놈들입니다. 11월 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에 접속 로그 내역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추가적 증거로 제출되면서 그에 대한 분석과 증거조사가 비로소 이루어진 내역을 보면 2016년 11월 4일 이전에는 킹크랩 프로토타입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네이버 접속 프로그램 로그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16년 4일부터 7일까지 사이에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여러 가지 테스트로 보이는 로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자, 그전에는 일체 없다가 4일에서 7일까지는 김경수가 온다고 하니까 뭐 그랬겠죠. 막 그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했던 로그 기록이 네이버에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 로그 내역으로 짧은 접속 내역이 확인되고 순차적으로 6단계 모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일부 누락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한 개의 아이디가 아닌 3개의 아이디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테스트되고 확인되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내용이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2016년 11월 9일 이전에 안정화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상 테스트 등이 또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테스트를 했고 김경수가 온 그 시간 11월 9일 이전에 김경수 오기 전에 안정화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테스트는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일단 보여줬다 이거죠. 11월 9일 날 김경수 2016년입니다. 자, 이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 달 2016년 11월 언제인 줄 아세요?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느니 마느니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촛불과 태극기가 불붙기 직전입니다. 저희가 12월 9일 날 나갔으니까 한 달 전이네요. 이걸 보면 무슨 결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작업을 킹크랩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고 김경수한테 시연하고 했던 날짜를 보면 탄핵 역시 기획되었고 조작되었고 탄핵 여론조차도 조작된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짧은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게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 우경민 등이 개발하면서 개발 완료되고 나서 김동원, 드루킹 등에게 확인해 보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경에 약 16분 정도 계속적 동작을 통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동작 로그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6년 11월 9일 저녁 6시에는 김경수가 거기 있었다고 김경수 자신이 입으로 얘기하고 법정에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때 약 16분 정도 저녁 8시경입니다. 시간까지 특정되어 있고 16분 정도 계속적으로 동작을 시켰습니다. 이런 로그 내용만 보더라도 2016년 9월 이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과 관련한 테스트 개발 및 테스트 과정은 2016년 11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맞추어서 준비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증거 있고 정인 있고 증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보세요. 정확히 확인이 되는데 이거 왜들 이러세요? 2016년 11월 9일에 피고인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이니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던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봐도 인정되네요. 그 날짜에 김경수 거기 있었고 약 16분 동안 시연됐고, 관련해서 11월 9일에 브리핑 당시 제공된 자료로서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게 있는 것으로 보여 2016년 11월에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게 또 있었는 모양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외 피고인에게 제공됐을 자료는 요거는 속기 뜨시는 분께서 참 고생하셨는데, 속기 뜨시는 분께서 물음표 해놨습니다. 온라인 정보 보고에 의하면 경인선 조직이나 포털 뉴스 상황, 그리고 보안 수준, 그리고 킹크랩 극비라고 표시된 카테고리를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표시를 한 바와 같습니다만 2016년 11월 온라인 정보 보고의 내용은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경인선 조직 설명과 온라인 여론 중요성 등을 알리고 그와 관련된 여론조작 대응책, 이를 해결하기 위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판단된다. 놀랍죠? 여기에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게 하는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것이 누가 작성했고 누구한테 보고되는 건지는 특정하지 않았네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브리핑한 건 킹크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거는 그렇네요. 드루킹이 피고인한테, 즉 김경수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드루킹이나 경공모 등과 함께 있었던 우경민 등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해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짜 맞춰서 허위 진술한 거라고 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 이들의 진술 중에 일부가 허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허위 진술 의심 사정만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짜맞췄다고 김경수 측이 주장하니까 그 주장 그래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객관적 자료가 있고 증거 자료가 있고 그게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짜맞추기 했다는 허위 가능성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즉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특히 시연을 보여줬다고 하는 우경민, 개발자인 우경민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시연 전후 과정과 관련해서 프로토타입 로고 내역 등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 말 있습니까? 법정 태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방문해서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해서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받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죠. 증거와 자료가 너무 충분하니까. 그 이전에 피고인의 주장, 김경수의 주장이 어떠했든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허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전에 피고인이 9월 28일 2016년 9월 28일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다. 11월 달 전에 약 10월 9일 2개월 전에 1개월 반쯤 전이네요. 김경수가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획을 9월달부터 했다는 이야기죠. 9월 28일 방문 시에도 김동원은 피고인에게 경공모 등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에는 경공모 관련 소개와 관련 경인선 조직 이 부분이 경공모의 2017년 대선 지원 조직이라고 기재해서 그 명칭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 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어. 때려주기. 자, 2017년 대선 지원 조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이때부터 불법 조작 작업을 기획을 시작했고, 경공모가 뭐냐? 대선 지원 조직인데 경제 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풀 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어. 인터넷 선풀 운동 좋아하네. 그 경인석 조직 활동과 관련해서는 선풀 운동을 하는 작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카페 4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텔레그램 방 등을 통해 좋아요, 댓글 추천 등 지원해서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김경수죠. 김동원 드루킹이죠. 김동원으로부터 이런 브리핑을 받고서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댓글 조작을 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 것으로 보여진다. 참 기가 막힙니다. 나아가 2016년 9월 28일 브리핑 당시 2012년 한나라당 댓글 관련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진술이 있고, 그 진술 관계나 객관적 전후 관계를 비춰보면 김동원이 피고인 김경수에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걸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피고인이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다녀간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2016년 10월 둘째 주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 말미에 국내 온라인 동향 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을 기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와 그 정도에 대한 걸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상세하게 표시한 바와 같고,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킹크랩 존재 운영을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그 전에 피고인과 김동원 간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도 있긴 하긴 했겠지만 텔레그램 메시지, 시그널 메시지 등을 통해 주로 대화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드루킹 영리한 애입니다. 말로 하면 증거 잘 안 남으니까 메시지로가 딱 증거를 다 구하고 저기 있었죠. 텔레그램과 관련해 일반 대화방도 개설되어 있었지만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전송한 것으로 보여 시그널 비밀 대화방을 설정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 온라인 정보 보고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 뭐 아예 막 보고를 갖다가 텔레그램도 하고 시그널도 하고. 우선 김동원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작성된 거로 보여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018년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문재인 저희 가짜 대통령이 취임 후에 지원 사격을 여기서 했나요? 수량은 대략 49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여 한 달에 3, 4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한 달에 서너 번씩 보냈네요. 작성된 것으로 보이네요. 온라인 정보보고가 증거로 확보된 출처는 경공모 전략기획팀 채팅 상당 부분이 발견됐고, 경공모 전략기획팀에서 채팅 상당 부분이 발견됐고, 별도로 압수된 박선민 USB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다. 참나.
피고인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시그널 비밀 대화방에서 정보 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잘합니다. 정보 보고가 주고받고 하면서 그게 법정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이 세 곳 중 두 곳 이상에서 발견된 건 결국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이 이런 데입니다. 다 읽어보고 다 상황 파악해보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증거 없이 판단하면 판사가 안 되죠.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치권 동향이나 온라인 여론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동향,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김경수가 처음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이 시작됐고 작성과 전송 관련해서 김동은이 보내며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라고 기재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잘합니다. 피고인에게 전송하기 시작한 이후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전략기획팀 채팅방 등 동일한 내용으로 전송이 됐네요. 스텝 채팅방에도 앞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김경수에게 보내는 정보보고를 스텝방에도 공유한다는 취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텝방에도 공유했네요. 이거 한두 놈이 아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공개도 했네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기재된 내용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 문체나 내용으로 봐서 피고인 김경수에게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됩니다. 문체가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거하고 김경수한테 보낼 때는 딱 그 형식을 갖추거나 좀 존칭어를 쓰거나 해야 되죠. 상당 부분 발견됐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 그 내용 주요 부분들이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 김경수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김경수가 김동원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김경수에게 보고를 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정보 보고가 막 수십 차례 있었고 이런 정보 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온라인 정보 보고 중에 앞서 말씀드린 2016년 11월 정보 보고가 있고 2017년 1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보낸 건 김동원의 시그널 메시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증거가 발견되고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2017년 7월 21일자는 김동원이 대화방을 캡처해 놓고서 얘들도 참 그걸 다 캡처해 놨네요. 사람 못 믿죠? 김동원이 대화방을 캡처해 놓고서 그 사진을 통해 내용이 확보되었다.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탕탕 다 튀어나오잖아요. 2016년 11월 25일, 12월 13일, 12월 8일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텔레그램 일반방으로 온라인 지정보고서를 보내며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혹은 따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비밀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 대화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캡처 다 해놓는데. 그 캡처 다 해놓은 거를 또 법정에 다 제출해 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비밀 대화방이 피고인에 의해 삭제되면서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외에 다른 정보 보고들이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관련해서 보면 김동원은 피고인이 2017년 1월경부터 시그널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 보고를 보냈다고 하고 실제 그 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다. 참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3일경에 김동원이 시그널 비밀 대화방에 관해
자동 삭제 기능을 하면서 일주일로 했는데 곧바로 피고인이 그걸 1일로 재설정해서 확인 후에 1일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도록 해서 2017년 3월 이후에 시그널 메시지는 삭제돼서 확인되지 않아. 자, 보세요. 비밀 대화방에 김동원 드루킹이 7일간 비밀 대화방에 올려놓으면 자동 삭제가 되도록 했는데 곧바로 김경수가 그걸 7일을 1일로 재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일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도록 해서 2017년 3월 이후에 시그널 메시지는 삭제되어서 확인되지 않아. 그러나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기재한 것과 같이 시그널 비밀 대화방에서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 보고는 그 내용이 경공모 전략회의 팀장 채팅방에서 발견되는 온라인 정보 보고와 박선민의 USB에서 발견되는 정보 보고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보여진다. 참.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공유된 정보 보고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내기 부적절한 내용을 보냈다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대해서도 이유 설명한 바와 같고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에서 모두 확인해 본 결과 6월 10일자 정보보고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보고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한 건밖에 없다. 수십 건 중에서. 나머지는 다 전달됐다. 그러나 그 정보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서 드루킹 김동원이 이 내용을 보이면서 이 내용은 내부용이니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다. 피고인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 2016년 12월 28일자 보고에는 경인선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2017년 4월 14일자 정보보고서에는 킹크랩 충원 작업기 사량이 300건을 돌파했으며 24시간 운영한다고. 뭐 기계니까 24시간 사람이야 잠을 자야 되지만 기계는 잠을 잡니까 어디? 2017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사이에 보내진 각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이나 안철수, 이재명 등 댓글 기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다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로 주고받은 시그널 메신저는 삭제 기능으로 삭제되어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 확인해야 작동한다는 점이나 참나 삭제는 됐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확인해야 작동한다는 겁니다. 즉 A가 김동원 드루킹이 올렸습니다. 그럼 김경수가 읽어야만 삭제되는 겁니다. 김동원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 보낸 후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해서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고 보낸 점이나 김동원이 캡처에 남아있는 정보보고에 대해서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답장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은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확인을 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온라인 여론 흐름이나 경선 및 대선 과정,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하는 세력의 댓글 조작 상황과 이와 관련해 댓글 작업과 킹크랩 사항 모두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드루킹 김동원 측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하는 거 알았다고 판단됩니다. 자, 킹크랩 시연도 봤죠.
보고서도 받죠. 수십 건 보고서 받죠. 고맙습니다. 답변까지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았죠. 알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이나 전송 부분 관련을 보겠다. 이 부분은 기사 목록 전송과 관련해서 김동원이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피고인과 이제 서로 관계가 단절된 2018년 3월까지 2018년 3월에 단절됐네요. 1년 6개월 동안 댓글 작업한 내용 기사 목록을 피고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전송, 기사의 총수는 8만 건에 이른다. 댓글 작업하는 원기사 있잖아요. 원기사, 네이버 기사, 뭐 조선일보 기사, 뭐 한겨레 기사, 그 기사 8만 개면요. 정치 관련 뉴스 기사는 전부 다에 해당되네요. 참, 내 기가 막힙니다. 거의 다에 해당됩니다. 기사 목록의 내역을 보면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이때 뭐였죠? 탄핵 정국 촛불과 태극기 한참 불타오를 때 아닙니까?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사이는 하루 약 100개 정도다가 2017년 4월 초경에는 바로 300개 정도로 늘었고, 기사 300개입니다. 기사. 그러니까 기사가 하루에 약 100개, 하루에 약 300개. 4월 중순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하루 작업량이 200개까지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 정도의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가 정치 관련 기사, 특히 그 정치 관련 중에서도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 또는 그 당시는 2017년 그때는 대선 바람은 아직 안 불었을 때죠. 3월경까지는. 그때는 태극기 촛불 이때입니다. 그때 중요한 기사가 다음이나 네이버 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탑으로 올리는 작업을 했으니까 하루에 100개 정도면은 100개라면 10개만 해도 하루 10개만 해도 탑에 올리는 거는 사실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하루 300개 정도 기사에 대해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는 문재인 취임 이후죠. 이런 기사 목록을 전송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보면 이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김동원으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처음에는 이 부분을 봤지만 나중에 확인 안 했고 한꺼번에 봤을 수는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다. 봤다며. 저기 기사 목록을 전달받은 거는 인정하는데 봤느냐 안 봤느냐는 처음에는 봤지만 나중에는 확인을 안 했고 전달은 받았는데 확인을 안 했고 한꺼번에 봤을 수는 있다. 지가 읽으면 로그 기록 나오니까 뭐. 그런데 드루킹, 김동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그 기사 목록을 전송하는 경우 확인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야, 기사 보내고, 기사 목록 전송하고, 김경수가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까지 했네요. 그와 관련해 킹크랩 운영과 관련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기사 목록 전송과 관련해서 김경수에게 링크 보냈다. 내일 아침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기사 아침 일찍 김경수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 많다고 그랬으니 접혀 있어야 한다. 아이디 사용해서 접어버려. 8시 전에 접어버려. 8시 전에 라는 메시지를 또 보냈고, 자정무렵이라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경공모 스태프들에게 기사 댓글 접어놓으라고 하니 피어났냐고 지적하면서 빨리 해결하라. 기사 댓글 접어놓으라고 하니 왜 피어났냐고 지적하면서 빨리 해결하라는 취지로 독려하다가 몇 분 후에 끝났어. 지금 김경수가 봤어. 헛짓거리 했네.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접기 있잖아, 접기. 그 댓글 접기 있잖아요. 접기를 접어놓으라고 또는 펴놓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김경수가 이미 봤네 하고 접고 펴고 그거 헛짓거리 했네 이런 뜻이에요. 김경수가 이미 다
피고인이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 걸 전제로 대한 걸로 보인다. 김동원도 구체적 진술을 하고 기사 목록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백 건씩 보내서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드루킹 김동원이 작업해서 보내는 기사 목록을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일 확인했대요. 김경수가. 적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하루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김경수가 인식한 바에 관해 말씀드린다. 그런데 드루킹 김동원은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그 기사 목록을 전송하는 경우 확인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해 킹크랩과 관련한 이건 중복이고, 이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한 URL뿐만 아니라 선풀, 선점 등 용어가 있어서 이 기사에 대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목록 내역 자체를 보더라도 하루 작업한 기사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경우에 하나의 기사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링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클릭이 있어야 해서 그런 기사가 수백 건에 이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오로지 경공모 회원의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목록 내역 자체를 보더라도 하루에 작업한 기사가 수백 건에 이르는데 그 수백 건의 기사 하나하나마다 상위에 랭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클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수작업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백 건을 하루에. 수작업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개나 소나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재판부는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김경수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100건 정도 전송되다가 이후 500건 정도 전송돼서 댓글 작업량이 폭증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인원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게 바보가 봐도 알죠.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김경수가 이게 사람이 수작업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댓글 기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고 있었는데도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할 부분이 없다는 것도 킹크랩에 관련한 내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사 목록을 주기적으로 전송받고 이를 확인해 킹크랩 댓글 순위 조작하는 것을, 킹크랩은 기계죠.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그램 댓글 순위 조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피고인이 김동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김동원이 당초 피고인과 약속했는데 2월 9일 한주영을 통해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날 바로 김동원과의 대화방을 삭제했다. 2018년 2월 6일부터 소위 댓글 알바 매뉴얼과 관련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됐고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쪽에서 쫙바짝 긴장을 했겠죠. 이와 관련해 한주형은 피고인 김경수가 그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김동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기사가 뜨니까 심지어는 해킹 프로그램 이런 기사까지 뜨니까 한주형을 통해서 김경수가 한주형에게 주면서 김동원에게 알아봐라 지시한 거죠. 피고인 김경수가 김동원의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댓글 알바보고 김동원을 이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서 비밀 대화방이 삭제된 것에 대해 김동원이 항의하자 한주영으로 하여금 본인 휴대전화가 교체돼서 삭제된 걸로 나온다고 하게 한 것으로 보여. 이런 여러 점을 비춰보면 텔레그램이 삭제된 전후 경위도 이와 같이 김동원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이 삭제된 전후 경위도 이게 한주영이라는 애를 시켜가지고 뭐짜고 한 거 보면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이죠. 이런 여러 증거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그램의 존재 동향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공모관계에 대해서 우선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공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등을 통해 주관적 요소를 충족함으로써 직접 하지 않은 사람도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 범죄의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을 종합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건 제 재판에서도 이거 인정됐어요. 저는 직접 지시한 적 없지만 눈빛으로 서로 인코 주고받으면 이거 지시한 거예요. 또는 묵인해도 지시한 거예요.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알고 있으면서 지시했다면 그냥 지시해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과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했는지 보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보고 이후에 진행 경과에 대해 상당 부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김동원은 2016년 9월경에 경인선이라는 대선 지원 조직을 편성해서 수작업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다가 2016년 10월경에 송민순 회고록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에 의한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킹크랩 프로그램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라? 김경수다. 이 판결문이 그래요.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은 대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10월경에 우경민에게 개발 지시하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건 김동원에 관한 거네요. 김동원, 드루킹이 이렇게 수작업으로는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우경민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네요. 그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바로 다음 날 드루킹 김동원이 우경민에게 킹크랩을 지시하고 개발 착수했고 개발 착수한 부분은 로그 내역으로 확인한 이후에 순차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일이 이루어져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은 프로토타입 시연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다. 자, 시연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개발과 운영이 된 거예요. 김경수가 그 11월 9일 8시경에 있었고 거기서 시연을 했고 그 시연 이후에 그 시연은 프로토타입이죠. 본격적으로 개발 및 체계적으로 개발과 운영이 진행되었다. 이건 모두 증거에 입각해서 나온 판단이죠. 법원의 판단이죠. 아울러 김동원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이끌고자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그와 같은 범행의 직접적 이익으로 얻게 되는 적은 피고인 김경수를 비롯하여 더민주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보이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의 거액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 당시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춰보면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김경수의 동의와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보면 김동원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뒤에 동의를 얻고 개발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이 피고인에 대한 김경수에 대한 부분을 자백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일관되게 이와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김경수죠, 관여 부분에 대한 것을 진술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 우경민, 박선민 등 김대기, 김보주 등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부분과 관련한 경과에도 부합한다. 정인이 내시네요. 이렇게 말 맞추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딱 들어가면은 소통이 안 돼요. 우경민, 박선민, 김대기, 김보주 4사람, 그리고 트루킹까지 5사람 등 해놨으니까 더 있겠네요.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래 5이서 입 맞추는 거 일단 그 구치소에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부분과 관련한 경과에도 부합한다.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 등에서 당시 우경민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안으로 들어가서 시행할 때 본인이 강의장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봤고 그때 김동원의 설명에 대해 피고인 김경수가 고개 끄덕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런 진술들은 다른 진술이나 여러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진실한 것인지 의문 여지는 있다.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사정이 일치하거나 합리적 진술임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인정된다. 한주형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하고 증거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증거 관계나 진술만으로는 과연 한주형이 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경수가 킹크랩 개발과 운영과 관련해서 승인 내지 동의한 것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인정한다. 피고인이 킹크랩을 개발해라 또는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승인하거나 동의한 거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한 부분 관련해서 우선 이미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1년 4개월간이나 전송받아서 경공모 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피고인은 김동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경수죠. 김동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경수가 경공모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경공모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범행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경공모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범행의 의지를 더 세게 했다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기사 목록 전송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 단순히 댓글 작업한 거 피고인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알려준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댓글 작업 관련 논의 경고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부분을 전송받고 확인한 것은 김동원으로 하여금, 드루킹으로 하여금 댓글 작업에 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 댓글 작업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런 것 외에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뉴스기사 URL 등을 전송한 바가 있다. 이거 아주 큰 거예요. 김동원이가 드루킹한테 기사 URL을 찍어주고 좌표를 제시한 거죠. 좌표를 정해주고 이거 작업해라.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김동원에게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1차례에 걸쳐요. 저는 한 차례인 줄 알았더니 11차례네요. 뉴스 기사 URL을 전송했고 2018년 1월경에는 추가로 또 전송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쇼킹합니다. 김동원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하고 기사의 URL을 경공모 내 채팅방에 올려서 피고인이 전달하는 김경수가 전달하는 취지의 의미로 AAA 등의 표시를 하면서 시급히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건의 뉴스 기사 URL 등은 2016년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있었던 건데 그중 9건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경부터 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초까지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 중요하네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직후인 2017년 1월 실질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때부터 대선 기간까지 7건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라는 겁니다. 여론조작을 기계가 했다는 겁니다. 드루킹이 알아서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김경수가 URL 찍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2017년 1월 달 같으면 태극기와 촛불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탄핵이 되니 많이 하는 그럴 때 아닙니까? 그때 김경수는 URL을 찍어서 드루킹한테 보내고 드루킹 이를 알았습니다. 하고 또 자기는 자기 자신대로 무려 수천만 건의 작업을 하고 8천만 건이죠. 작업을 하고 이게 모두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계가 작업을 했고 이것을 국민 여론인 줄 알고 국민들은 멍청하게 개돼지처럼 따라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뉴스 기사를 보내면 김동원이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답변을 보내서 작업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피고인이 2016년 1월 11일경 이게 날짜가 잘못됐네. URL에 대해서는 경인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다. 경인선 2017년 6월이죠. 경인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을 했는데 김경수가 URL을 보내자 기사를 좌표를 찍어서 보내자 이번 주는 휴가입니다.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라고 답장을 했는데 이건 피고인이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의 답변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잖아요. 정말. 또한 피고인이 김동원으로부터 수백 건 댓글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기사 URL을 찍어 보낸 건 그 맥락을 비추어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한주형을 통해서 보낸 2017년 1월경 기사 URL에 대해서는 한주형이 토론할 때 얘기하지 않고 뒤늦게 뒷담화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한주형이 본인이 쓴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이 한주형을 통해서 기사 URL을 전송하며 대응 방안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한주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좌표를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잘한다. 이게 징역 2년이면요. 이거는 그냥 솜방망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봐준 겁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런 경우는 징역 10년은 가야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한 건 즉시 김동원 등이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것을 알면서 댓글 작업의 지시를 요구하는 의미로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URL을 기사 좌표를 왜 찍어서 보내주겠습니까? 작업하라는 거지. 관련해서 변호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나서 언급한 변호인 이야기. 변호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정치인으로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낸 기사의 URL 중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기사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하겠다든지 또 양해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단순히 홍보 차원이었으면 어떤 의미를 물어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고, 특히 뉴스 기사 URL 중에 네이버 작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초기에 전송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2017년 3월경부터는 댓글 작업, 특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가능한 뉴스 기사를 보낸 걸로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네이버에 맞춘 프로그램 같습니다. 다른 글을 보내니까 댓글 작업이 불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인식을 잘 못한다든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작업될 수 있는 기사들 좌표만 찍어서 보낸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기적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과 수량과 확인 기사 목록을 전속해서 확인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뉴스 기사 URL을 김동원에게 전송해 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실행 행위에 피고인이 일부지만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지시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과 관련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한다. 우선 피고인 김경수와 김동원 드루킹은 단순히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되는 1년 6개월여 기간 동안 11차례 만나면서 만난 것이 11차례네요.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정책 등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드루킹 김동원의 경인성 조직과 관련해서 그 조직이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2016년 11월경부터 12월경 적지 않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대선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대선이 이어진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 작업을 했는데, 이후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에서 상세하게 쓴 바와 같이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에 대선 이후에도 계속 경공모 내지 경인선이 피고인 김경수를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김동원이 이 작업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끝나고 나서도 문재인 찬양하는 댓글, 욕하는 댓글 구분해가지고 작업했다는 얘기죠. 또는 김경수에 대한 것도 작업한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김동원과 피고인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당시 대선 후보 문재인의 기소연설을 반영하도록 경공모 측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해서 이를 받기도 하고, 잘한다. 당시 대선 후보 문재인의 기소연설을 반영하도록 경공모 측 의견을 경공모 측에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해서 이를 받기도 하고, 2017년 3월경에는 피고인 김경수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30대 피고인 김경수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일이 생기자 주로 접속이 되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피고인 김경수가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하고, 사과문 게재와 동시에 김동원과 김경수 사이에서 우호적 댓글 작업을 하고 실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이나 한편으로 탁현민 행정관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것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기가 찹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아예 나라를 쥐고 주무르고 흔들었네요. 그냥 김동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여. 김동원 드루킹에 대해서 이런 걸 부탁해요. 변호사 윤평 추천과 관련해서는 추천을 경공모로부터 받고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도록 해서 특보로 임명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탁현민이 이랬구나.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것을 우호적으로 바꾸거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을 김동원에게, 드루킹 김동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피고인과 김동원이 평소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활발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드루킹은 피고인 김경수와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경공모 회원들을 동원해 킹크랩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피고인 역시 보고서에 반영하고, 김경수도 역시 보고서에 반영했구나. 야, 피고인 역시 보고서에 반영하고 경공모 회원 인사 추천을 들어주는 등으로 김동원과 경공모의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 걸로 보인다.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인과의 사이의 관계를 넘어 피고인은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김동원은 피고인을 통해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였다. 이런 협력관계 속에서 김동원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 추천과 관련한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경수죠. 피고인의 오사카 인사추천 관련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오사카 인사추천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선 판결문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당초 김동원은 피고인을 만나서 대선 이후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이 사람 변호사던가요? 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네요. 그 직후에 드루킹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댓글 작업에 대한 뉴스 기사 URL을 전송받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선에 휴가를 줬다, 양해를 부탁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작업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구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당하자 경인선 거절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김경수가 또 URL 좌표를 찍어서 보내주니까 경인선에 휴가를 줬다, 양해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작업을 잠시 중단해버렸군요. 2017년 당시 경공모 내 텔레그램 방에 올라간 것을 보면 다음 주 킹크랩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 특히 인사 관련 기사는 악플 상위로 올라가도록 조장할 것. 킹크랩의 존재 가치는 다음 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다. 이번에는 거꾸로 작업을 드루킹이 거꾸로 작업하는 걸 지시하네요. 한번 거절당했다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번에 거꾸로 한번 해보자. 김경수에게는 안 보내고 내가 본다 등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부분은 김동원이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민주당 측에 소위 악플이 올라가도록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14일경에 김동원은 피고인의 김경수의 보좌관인 한주형을 만났고, 한주형을 통해서 피고인이 인사자료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외교부 특 1급 자리 2곳을 알아보고 있다. 그중 한 곳이 오사카라고 들은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의 보좌관은 한주형을 만났고, 한주형을 통해서 한주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경수가 인사자료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외교부 특 1급 자리 2곳을 알아보고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사카라고 한주형이 보좌관이죠. 김경수의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을 들은 것으로 보여, 오사카 총영사는 이때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같은 날 드루킹 김동원은 여기에서 제가 읽을 때 김동원은 이걸 갖다가 모르실까봐 드루킹이라고 제가 붙입니다. 김동원은 경공모 내 같은 채팅방에 오사카 총영사 누구고
총영사가 누구고 부임이 언제, 임기는 언제다 이런 등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직후에 드루킹 김동원은 경인선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정보 보고를 보낸다. 이 드루킹도 참 재밌는 친구네요. 처음에 김경수가 안 돼 하고 거절하자 악플 달아라 했다가 보좌관을 통해서 그거 들고 청와대 들어갔다 하니까 이번엔 선플 달아라. 여론 조작을 자기 입맛대로 했네요. 이후에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진행 작업과 또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2017년 11월경까지도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11월 24일경에 이때 2017년이죠. 한주형, 보좌관 한주형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전화를 해서 반드시 오사카 총영사로 가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 김경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으로 보여. 니 왜 오사카에 반드시 가야 되나? 오사카 한번 다른 데는 안 되겠나? 피고인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여. 김경수도 다시 한번 또 확인 전화했거나 했네요. 이후에 2017년 12월 28일에 피고인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피고인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원에게 도두형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진행은 어렵고 센다이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 오사카는 어렵고 센다이로 가라. 이에 대해서 김경수 피고인은 2018년 1월경에 다시 한 번 더 드루킹 김동원에게 전화를 해서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다이 총영사가 어떤지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청와대가 개입됐네요. 김경수가 청와대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오사카는 안 되고 센다이로 가라 뭐 이랬는 모양이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게 판결문 읽어보니까 단박 그렇게 나오네요. 이 과정에 대해서 보면 드루킹 김동원과 경공모로서는 일본 대사 내지는 오사카 총영사에 관한 인사추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것은 경공모가 적대적 M&A 방법, 즉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부합할 수 있는 민주당 정권을 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인 김경수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오사카 같은 고위공직을 경공모 측 회원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게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건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적대적 M&A가 뭐죠? 회사 집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어먹으려면은 그걸 경제민주화라고 얘들이 얘기했네요. 작업하기 위한 게 경제민주화입니까? 예를 들어 삼성 집어먹고 싶으면 오사카 총영사나 일본 대사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일본 자금으로 경제민주화 한다고요. 이런 개새끼들이 있습니까? 이거 매국노들에다가 매국노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우리나라 기업을 팔아먹는 이런 매국노 같은 행위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군요. 그걸 통해서 일본에서 자금을 들여올 수 있는 오사카 같은 고위공직 측을 경공모 측 회원이 임명되도록 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는 피고인 김경수가 김동원 드루킹에 대해 지난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데 대한 보답과 계속 지지 활동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드루킹 김동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나를 다 주물러 먹으려 했거든요. 결국 이런 것은 피고인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원에게 일본 대사에 대한 추천 거절을 하고 대신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하거나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동원이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을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김경수의 이런 행위를 통해 김동원의 이 사건 댓글 조작의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이런 미끼를 내걸고 저는 오사카 총영사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경제민주화, 즉 적대적 M&A, 기업을 처먹기 위해서 일본 자금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 일본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일본의 고위직이 필요했고 그것이 일본 대사였다가 안 되니까 지금 힘 있는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을 한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말이 안 납니다. 그런 것을 미끼로 내걸고 전반적인 범행 진행 경과를 지배했군요. 지배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종합하면 피고인 김경수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나 이런 부분 다 전달받아 알면서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고 확인하고 뉴스기사 URL을 전송한 좌표를 찍어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범행에 일부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면서 드루킹 김동원 등의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서 이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걸 2년을 때려요. 이건 10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측에서 킹크랩을 이용한 컴퓨터 등 업무방해 범죄도 성립한다고 말하는데 판결문에 상세하게 말한 바와 같이 업무방해 범죄 역시 성립된다고 판단됨이 타당하다. 이런 개새끼들이 나라를 주물렀습니다. 여론조작을 해서 정권 탈취하고 여론조작을 순서가 이렇네요. 여론조작 기계 여론조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다음 정권 창출하고 그 정권이 유지되도록 하고 대가는 일본 자금 들여와서 대기업을 처먹을 수 있게 일본의 고위직을 내놔라. 그래 그거 줄게 약속하고 대사 안 되니까 오사카 안 되니까 센타이. 선고입니다. 선고. 이때 피고인은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오사카 총영사 관여 부분 판결문에 실시한 바가 판결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당초 드루킹 김동원은 피고인 김경수를 만나서 대선 이후에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에 드루킹 김동원은 피고인 김경수와의 관계에서 댓글 작업에 대한 뉴스기사 URL을 전송받고는 경인선에 휴가를 줬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작업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당시에 경공모 내 텔레그램 방을 보면 다음 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 때까지 악플이 올라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 킹크랩 존재 가치는 다음 주 내내 정치기사의 악플이 얼마나 달린지에 따라 달렸다. 김경수에게는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악플이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드루킹 김동원은 피고인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영을 만났고 외교부 특 1급 인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그중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 총영사는 이때 처음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임 시기, 임기 등에 관한 메시지가 오고 갔다. 직후 김동원은 경인선이 휴가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다는 이런 말 들으니까 이제 또 이제 해주는 거죠. 활동을 재개한다는 메시지를 피고인에 다시 정보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정보 보고 이제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가 간다 했다가 이번에 오사카에
이게 임기나 이런 거 다 알아보고 나서는 다시 휴가 갔다 왔다 하고 보고하고 활동 상황을 정보 보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11월 24일경에 2017년 11월 24일경에 한주형 김경수 보좌관이죠. 드루킹 김동원에게 전해서 반드시 오사카 총영사로 가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 가야 된다. 오사카로 가야 된다. 이후 2017년 12월 28일경에 피고인과 김동원 사이에서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도저히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타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경수 피고인은 다시 한번 드루킹 김동원에게 전화를 해서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타이 총영사가 어떤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김동원과 경공모로서는 일본 대사 내지 오사카 총영사에 관한 인사추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경공모가 적대적 M&A 등 재벌 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유지하도록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 같은 고위공직의 경공모 회원의 임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오사카 총영사가 뭐냐 했더니 일본 자금을 끌어들여서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자금은 그냥 줍니까? 대한민국 재벌 개혁에서 얘들 처먹고 일본 놈 처먹고 그게 재벌 해체지. 국부 유출이지. 도적질이지. 이게 무슨 경제민주화입니까?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는 피고인 김경수가 김동원에 대해서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한 보답과 대선 이후에도 지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타이 총영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도 개새끼고 드루킹 김동원도 아주 개새끼네요. 결국 이러한 것은 피고인이 드루킹 김동원에게 피고인 김경수가 김동원에게 일본 대사에 대한 추천 거절을 하고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하거나 센타이 총영사를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동원이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기나 유인을 누가 제공했다고요? 김경수가. 그래야 일하니까. 순수하게 우리 박사모처럼 누구를 사랑해서 그분을 돕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대가를 주고받기 위한 거래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원의 댓글 조작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준다. 대가는 이거 줄까 말까? 일본 대사 좀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 센타이 총영사 이를 다 종합하면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다 전달받아서 알면서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정보 보고나 기사 전송을 받고 나아가서 뉴스 기사 URL 전송하는 등 좌표를 찍어서 전송하는 등 직접 범행의 일부 가담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을 유지하면서 드루킹 김동원 등의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 공동 가담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 킹크랩은 업무방해 범죄 성립한다고 판단. 이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하겠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우선 센타이 총영사 추천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본다. 댓글 작업 행위가 지방선거운동에서 선거운동인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와 같다. 아까 판결문이죠. 이건 선고문이고 판결문에 기재한 바와 같다. 피고인이 김경수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 당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로 특정되지 않아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에 관해서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을 제공한다는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미리 이익을 제공하며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하게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 나아가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하게 아까 읽은데 적시했다.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오사카 총영사나 인사추천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답이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인사추천과 댓글 작업 등 활동 내역을 계속적으로 논의해 온 점 등 판결문에 적시한 근거들을 보면 지방선거에까지 계속해서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동기로 해서 센타이 총영사를 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센타이 총영사 추천이 이익 제공 의사표시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서도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익 제공 의사표시에도 해당된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도 모두 유죄다. 양형 이유. 피고인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이 범행은 온라인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포털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댓글 조작 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 나아가서 이 사건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여기에 왜 2017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빠졌고 판결문이 작성됐네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했어야 했다. 김경수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 해체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일본 자금을 들여와서 재벌 해체, 어쨌든 읽겠습니다. 재벌 해체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드루킹 김동훈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훈이 온라인을 조직하게 했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이 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훈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센타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털 서비스의 업무 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 등을 심각하게 저해야 했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한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드루킹 김동훈과 1년 6개월간 장기간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이 범행되도록 했다. 이러한 양을 볼 때도 죄질이 무겁다. 기사가 8만 건입니다. 거기에서 조작한 건 8,400만 건이니까 그랬고요.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도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실현과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보인다. 이건 정상 참작 부분입니다. 판결문에는 항상 이런 게 들어가요. 또 피고인으로서는 드루킹 김동훈이 주도한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돼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직접 선거운동에 나가진 않았고 피고인이 제안한 센터의 총영사직도 곧바로 거절돼서 실제로 추진되지 않은 점, 이 사정들을 보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이 초범 정상이라 그래요. 정상으로 본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 모든 양형 요소와 법정형, 대법원 공보, 양형 기준 등을 모두 참고해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러므로 법정 구속한다. 끝.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하기 정말 큰 도움 됩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